이승근입니다. 예. 그 조지 프리드만 교수님이 만주가 한국 땅이 될 거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거 하기 전에 예. 제가 전화를 일부러 들고 나왔는데 우리 마누라가 이 전화에다가 앱을 하나 받아줬어요. 공기가 얼마나 더럽나 보라고. 지금 159입니다. 159. 159는 전부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몇 명은 그래도 딱 마스크 쓰고 나오셨는데 이거가 왜 공기가 서울이 이렇게 더럽냐? 중국 때문에 더러운 거예요. 중국 때문에 더러운데 그동안 아니라고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니라고 그러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중국이 1960년대에 핵실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중학교 국민학생들 선생님들이 절대로 그때는 우물도 먹었는데 우물을 뚜껑을 잘 닫아두라고, 중국에서 핵실험했기 때문에 그 원자재가 와서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비 맞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엄마들이 자기 아들들이 중국에서 핵실험한 원자재 맞을까봐 우산 들고 학교를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더러운 공기가 지금은 안 오나요? 네, 지금 안 온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요거 하나 받아가지고 100 넘는 날은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마스크.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159 아주 나쁩니다. 아주 나쁨. 중국 때문에 그래요. 그걸 잘 우리가 인식을 하시고, 뭐 이 공기 나쁜 거야 뭐 어떡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나쁜 거 그런 말 하는데 지금 우리 성 기자 질문 다시 한번 하시면은. 예. 박사님 요 뒤쪽으로 와. 예. 자 사진 우리 박사님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 저기 그 조지 프리드만 교수님이 그 만주가 한국 땅이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게? 예. 미국 교수 중에 아주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미래를 예측한 거가 다 맞아가지고 그분이 교수를 관두고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연구소 제목이 미래 전략 예측 연구소입니다. 그분이 한국이 곧 통일될 것 같아요. 한국이 곧 통일이 되는데 자기는 한국이 통일되면 만주가 어떻게 될지가 제일 궁금하다라고 썼습니다. 말로 직접 한 거예요. 한국이 통일되는데 왜 만주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냐? 여러분들이 국제정치 조금만 공부하시면은 딱 답이 나옵니다. 나라가 힘이 세지면은 옆으로 뻗어나갑니다. 불어납니다. 대한민국이 힘이 통일되고 힘이 세지면은 만주로 불어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중국 사람들이 만주를 자기 거라고 막 뭐 온갖 책도 만들어 놓고 막 우기고 그래요. 그게 한국이 통일됐을 때 불어나면은 이거 내 거야 라고 주장하기 위한 근거를 지금 만들어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래를 예측을 잘 하시는 프리드맨 교수가 2040년, 그러니까 통일이 언제 된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통일은 곧 될 건데 통일되고서 2040년쯤 되면 만주는 한국 거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만주는 한국 거가 된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근거는 1. 한국이 힘이 세기 때문에, 2. 그때가 되면은 중국이 질이 멸렬해지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은 문제점이 너무나도 많은 나라예요. 2040년 되면은 중국이 질이 멸렬해질 것이 확실합니다. 그 교수님이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2040년에 자기가 95살이래요. 자기가 한국 와서 자기가 한 예측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겠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와 박사님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그러면 이제 고구려 발해 이거 우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야죠. 자,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대요. 고향으로. 예. 여러분 자, 제가 그거 하기 전에 한마디 드릴 말씀이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이죠 공부할 때 우리는 남의 민족을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꾸 그 얘기하면 안 돼요. 고구려는 밥 먹듯이 남의 민족을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땅이 넓은 거예요. 그리고 남의 민족 침략 안 하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허약하다는 소리예요. 센 나라들은 전부 전쟁하고 땅 뺏고 그랬습니다. 고구려 우리는 남의 민족을 한 번도 침략하지 않았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거봐 그러니까 고구려는 우리야 그럽니다. 네, 우리가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예. 박사님 그러면 저기 그 중국하고 북한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깁니까? 중국하고 누구?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면은 미국? 그 자꾸 중국이 이긴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네, 그거는 너무나도 쉬워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 오늘 우리 내 잘 아는 교수 한 사람이 신문에다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게 썼더라고. 한미 동맹이 10,000원짜리라면은 한중 동맹은 10원짜리. 1원짜리 1원. 그리고 북중 동맹은 10전짜리라고 얘기하는 뭐 제가 잘 아는 교수인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면은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떤 미국 교수가 한 말을 제가 그냥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면은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럽니다. 그 질문을 했더니 미국 교수가 한 9억쯤 죽고 싶으면 덤비겠죠 그러더라고요. 와!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디에고 비트코인 풍선 좀 빨리빨리 나눠주세요. 예. 자, 박사님 그러면은 그 지금 그 어제 보니까 왕이 외교부장이 야 우리는 중국은 뭐 세계 최대의 개발도상국이고 미국은 뭐 세계 최대의 선진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데 그러면 항복 선언한 겁니까? 예, 3월 8일 뭐 한 며칠 됐죠. 중국의 외교부장이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그 외교부가 좀 조용한 편인데 그 왕이 부장은 무지하게 좀 시끄러운 사람입니다. 세계 각 나라에 대해서 막 뭐라고 그러고 특히 우리나라 외무장관으로 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3월 8일 날 그 어떤 회의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미국은 가장 큰 현대 선진 국가고 중국은 가장 큰 개발도상 국가다. 개발도상 국가는 다른 말로 하면 후진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을 대체할 수도 없고 대체하지도 않을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 경쟁하지 못한다 라고 꼬리를 내렸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자꾸 중국 보고 뭐라고 그러는 것은 그것은 잘못이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꼬리를 뭐 살짝 내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3월 9일 날 그 바로 다음 날 미국이 철권 관세 25%를 이제 매기는데 그것 좀 어떻게 모면해 보려고 그랬던 건데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와 그러면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매년 무역 수지 적자가 한 400조 정도 안 남으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게 되는데 네. 미국이 무역 적자를 1년에 5천억을 냅니다. 5천억 달러. 그런데 작년에 중국이 낸 흑자가 3,750억 달러입니다. 그것만 해결하면은 미국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반중 정책을 빡세게 하면은 그러면 그 400조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중국은 말이죠. 우리가 만드는 것을 싼값으로 만드는 미국에 파는 나라입니다. 반칙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미국에 팔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물건을. 바로 미국이 중국하고 경제전쟁을 하는 것을 우리도 죽겠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면 자 우리 반중하면 4조 반대가 반중하면은 400조. 자 반중
확실하게 하면 400조를 날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계시는 분들 일자리 없다고 지금 데모하고 있는데 반중특혜 가면은 400조가 그냥 막 하늘에 우두두 떨어집니다. 맞습니까, 박사님? 예. 그러면 제가 우리 이거 자 박사님 요 400조 좀 나눠주면 400조 그냥 던져줘. 쫙 던져. 앞에 있는 사람은 자 400조 좀 뒤로 자 400조 자 400조 자 여기 있는 거. 박사님 우리 이런 거 되게 잘하네요. 예. 보시면 반중을 매세 반중. 자 이거 초콜릿이야 초콜릿. 예. 박사님 강연 좀 해주십시오. 예, 강연 좀 해주십시오. 뭐 강연을 하라고요? 준비하신 거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아니 앞에 프로그램이 너무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이 공부하는 거는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성 기자가 400조라고 그런 거는 원으로 400조입니다. 400조 원. 그러니까 3,750억 달러를 미국이 적자를 받는데 3,750억 달러를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그 돈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시장에서 중국자랑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이 미국에 수출을 못하면은 전부 우리 거가 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그리고 중국을 우리가 뭐 어느 국민이 밉다 좋다가 아니라 중국하고는 조금 운명적으로 여러분 제가 이제 전쟁을 공부하는데 누가 전쟁하느냐 어떤 나라들이 전쟁하느냐 물어보면은 무조건 정답이 있습니다. 붙어있는 나라들이 전쟁한다 그러면은 90%가 맞습니다. 지구에 있는 전쟁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90%가 국경을 붙어있는 나라들이 한 전쟁입니다. 10%가 국경이 떨어진 전쟁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전쟁이 수백 번 있는데 일본하고 2번 싸우고 나머지는 다 중국하고 싸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하고 잘 지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을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 6.25 때 우리나라 국군들이 압록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압록강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모택동이 110만 대군을 한국에 보냅니다. 한국에 보낼 때 중국군 군복을 바꿔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민해방군이라는 글자를 다 띄고 계급장 다 띄고 그래서 그 군인을 중국이 말하기를 이제 인민지원군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낸 국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110만 명이 와가지고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40만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6.25 때 제일 인명피해가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택동이가 전쟁 끝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는 북한을 구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는 입술을 구했다. 입술이 떨어지면은 이가 시려서 살 수 없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해서라도 한국이 통일되는 것을 막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데 중국보다 힘이 약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중국보다 힘이 훨씬 센 미국이 한국이 통일을 찬성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이 한국 통일을 찬성하고 있는 이유는 뭐 솔직히 얘기해서 니네가 불쌍해서라기보다도 너희가 통일되는 것이 나한테도 좋을 것 같아. 그럼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죠. 미국은 한국이 통일되면은 한국이란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중국이 생각할 때는 정말 뒤통수에 붙은 망치처럼 생긴 나라입니다. 그거를 미국이 쥐고 있게 되는 거예요. 통일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한반도가 통일되면은 미국의 세계 전략을 끌어가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시아에서 한국을 제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은 일본은 같이 싸웠던 나라예요. 지금 비록 친하지만은 옛날에 함께 싸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서로 싸운 거죠, 둘이. 우리는
미국과 함께 싸운 나라입니다. 미국의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이 어느 이상 더 커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통일하는 것도 좋아하고 통일된 다음에 만주를 한국이 가지는 것은 미국한테 아주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활용하면은 우리가 통일도 되고 강대국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이 생각보다 얼떨결에 가까이 다가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까이 다가왔는데 내가 여러분한테 한 뭐 짧게 얘기하고 내려가겠는데 북한이 왜 미국까지 가는 핵폭탄을 만들려고 저렇게 애를 쓰느냐 하는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남한만 때리면 되지 않냐? 그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핵폭탄 만드는 이유를 미국하고 싸우려고 라고 얘기하는데 미국하고 싸우지 않기 위해 만드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한국을 제가 적화 통일을 해야 되는데 미국 때문에 못합니다. 미국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지면은 그때 미국한테 북한이 협박할 겁니다. 내가 대한민국을 공격할 텐데 미국 한국 도와주지 마라. 네가 도와주면 우리는 로스앤젤레스를 핵폭탄으로 공격할 거다. 그러면 미국이 어려워지죠. 즉 미국하고 안 싸우고도 한국을 통일시킬 수 있어서 북한이 핵을 만드는데 지금 이제 미국까지 가는 핵폭탄이 거의 완성됐는데 미국은 너 같은 놈이 핵을 가지는 건 난 죽어도 참을 수 없다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미국까지 가는 핵폭탄을 가져야 되는데 미국은 너 그거 갖는 너 죽는 날이야. 북한이 죽는 날은 우리가 통일하는 날입니다. 바로 그 날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성조기 흔드는 분 계시지만은 미국 대통령한테 편지 쓰세요. 다 읽습니다. 다 읽어요. 이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편지 썼대요. 뭐라고 쓰셨습니까? 그랬더니 북한을 김정은이를 제거해 주세요. 김정은이를 제거해 주세요라고 썼더니 답장이 왔대요. 답장이 왔는데 직접 쓰진 않았는데 1. 그것은 우리의 국가 이익에 따라서 할 겁니다. 2. 트럼프를 믿어주세요 라고 왔답니다. 바로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 곧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여기 벌써 몇 시간째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나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때 너는 뭐하고 있었느냐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할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하고 이집트하고 전쟁하는데 아랍하고 전쟁하는데 미국에 유학하던 이스라엘 학생들도 다 없어지고 아랍 사람들도 다 없어졌어요. 교수들이 보니까 아랍 학생들은 도망간 겁니다. 군대에 끌려갈까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에 들어가려고 공부하다가 이스라엘을 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젊은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그 위험한 곳에 전쟁하러 갔냐 그랬더니 나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가 될 텐데 그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기 위해서 자신 있게 대답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달려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너희는 그때 어디 있었느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오늘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와! 박사. 자, 우리가 저기 그 박사님께서 이제 당신들은 그때 어디 있었어요 하고 외치면은 물어보면은 우리는 여기 하고 이렇게 답하신대요. 풍선 막 흔들고. 자, 박사님, 여러분 어디 있었습니까 그때?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그때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 자, 한 번 더 외칠게요. 여러분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자,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박사님, 우리 이거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안중하면 400조 그냥 반중.
아 이거 USB입니다. USB. 예. 이게 USB인데요. 대북 송금, 비트코인 대북 송금이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예. 여러분 비트코인 대북 송금 하시는 거예요. 예.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